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볼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한 작가의 나를 세우는 기준이라는 책인데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엄청난 2020년 인공지능이 펄펄 날아다니고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정보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물질적으로나 기술적으로는 말 그대로 역대급 풍요를 누리고 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마음속 한구석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텅 빈 것처럼 공허하고 혼란스럽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직설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하게 돌아갈수록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남들의 시선이나 껍데기뿐인 성공이 아니거든요.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도 끄떡없이 나를 꽉 잡아줄 아주 단단하고 정직한 내면의 나침반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나침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도덕이라는 단어에 낀 퀴퀴한 먼지를 털어내는 거예요. 도덕하면 왠지 따분한 교과서나 하지 말라는 잔소리투성이 규범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진짜 도덕은요, 여러분을 가장 여러분답게 만들어주는 역동적인 자유의 날개이자 세상을 뒤바꾸는 엄청난 동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거인 20명의 삶을 쫙 훑어볼 텐데요. 인간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고 세상을 바꿔나가는지 그 위대한 진화 과정을 딱 5단계로 따라가 볼 겁니다. 내면, 기준, 실천, 혁신, 그리고 완성까지. 이 5단계의 로드맵 벌써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그럼 지체 없이 첫 번째 여정부터 시작해보죠. 1부, 내면, 마음의 뜰을 가꾸는 일입니다. 바깥 세상에서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무조건 내 마음부터 깔끔하게 정돈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속이지 않겠다는 그 뼈아픈 정직함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거든요. 여기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내면을 아주 단단한 주춧돌로 삼았던 네 분의 거인이 있습니다. 특히 원효의 화쟁 정신은 서로 헐뜯고 대립하는 걸 하나로 싹 아우르는 엄청난 지혜를 보여줬고요. 이황은 깐깐하다 싶을 정도의 엄격한 자기 수양으로 도덕적 기준의 뿌리를 아주 깊숙이 내린 분이죠. 여기서 원 저자가 아주 묵직한 돌직구를 하나 날리는데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루에도 수천 개씩 쏟아지는 쇼폼이나 소셜미디어의 소음 속에서 남의 눈치 안 보고 오직 나를 굳건하게 지탱해주는 그 단 하나의 닻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면의 질서가 탁 잡혔다? 그럼 이제 논리적으로 다음 스텝을 밟아야겠죠? 잘 다듬어진 내면을 바탕으로 세상의 온갖 유혹과 타협하지 않는 강력한 외부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부, 기준, 흔들리지 않는 원칙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의 핵심은요, 눈앞의 달콤한 이익이나 편안함보다 공동체의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바로 장영실입니다. 관노라는 그 어마어마한 신분의 벽을 오직 압도적인 실력 하나로 박살낸 분이잖아요. 그는 자기 재능을 개인의 출세 수단으로 쓴 게 아니에요. 하늘의 시간을 읽어서 백성들의 팍팍한 삶을 낫게 하는 것, 그걸 자신의 최고 도덕적 의무로 삼은 겁니다.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영의정까지 지냈던 명재상, 맹사성도 빼놓을 수 없죠.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소박한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계속 더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잖아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홀가분해지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전원을 꺼버려야 할 물질적, 사회적 소음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3부, 실천, 행동으로 증명하다. 아무리 대단한 도덕이나 기준도 머릿속에서만 빙빙 돌면 그건 그냥 공상이죠. 고난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행동하는 용광로를 거쳐야만 비로소 진짜 가치가 생깁니다. 이순신, 허준, 서희, 안중근, 이 네 명의 영웅들을 보세요. 나라가 흔들리는 끔찍한 위기 속에서 이분들은 자신의 철학을 육체적 용기로 행동으로 뿜어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그 엄청난 두려움을 이겨내고 대의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던 것처럼 행동하는 삶이 곧 도덕의 완성인 겁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을 진정한 거인으로 만든 건 다름 아닌 책임감이었습니다. 환경 탓 절대 안 하는 미친 듯한 준비성, 남들 다 꺼리는 위험의 최전선에서 고독하게 버티는 희생, 그리고 싸움이 끝난 뒤에 공을 탐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는 완결성까지. 피하고 싶은 막중한 짐을 기꺼이 어깨에 짊어질 때 사람은 진짜 거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개인의 범위를 넘어서 네 번째 기둥으로 가보죠. 사부, 혁신, 세상을 바꾸다. 개인이 아주 치열하게 지켜낸 단단한 도덕적 기준은 결국 옆 사람 그리고 사회 전체 구조까지 바꿔버리는 거대한 파동을 일으킵니다. 이걸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죠. 지식과 권력을 양반들끼리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기꺼이 나눠주려고 했던 그 마음, 도덕이 사람을 향한 창조적인 사랑으로 폭발한 역사상 최고의 혁신 아니겠습니까? 세종대왕이 보여준 이 세 가지 기준, 나를 낮춰 공감하는 하심, 실생활을 바꾸는 실천, 끝까지 듣는 인내. 이건 지금 이 21세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진짜 리더십이란 높은 자리에서 호통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기꺼이 무릎을 굽히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 확실히 와 닿으시죠? 어느덧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도착했네요. 5부, 완성, 삶으로 완성하다. 이 마지막 단계는요, 한 사람이 평생을 걸쳐 꿋꿋하게 지켜낸 원칙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영원한 향기로 남는지를 보여줍니다. 성산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장 힘센 권력의 고개 숙여서 목숨을 구걸하는 대신 영원한 시간의 심판대 앞에서 떳떳하기를 선택했습니다. 100년 뒤 미래의 시선으로 지금 내 선택을 바라보는 이 미래지향적인 도덕성, 정말 압도적이고 숨이 멎을 것 같지 않나요? 반면에 박제가 같은 인물은 조금 다른 각도로 접근합니다. 도덕이 무슨 낡고 가난한 선비정신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했죠. 그는 우물안 개구리 같은 좁은 시야를 깨부수고 백성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실질적인 풍요를 원했습니다. 도덕은 과거에 갇힌 꼰대가 아니라 변화를 쿨하게 수용하고 미래를 향해 활짝 열려있는 창문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자, 이제 거대한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20명의 역사적 거인들을 밤하늘에 빛나는 도덕적 성자처럼 쭉 연결해보면 세 가지 공통점이 남습니다. 스스로에게 타협 없는 정직한 내면,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 책임 있는 실천, 그리고 결국 사람을 향한 시대를 넘어서는 사랑. 이 세 가지가 그들의 삶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숨가쁘게 살펴본 이 20명의 거인들, 사실 이분들은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기 위해 먼저 걸어간 멘토일 뿐이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이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분들이 깔아둔 지혜 징검다리를 밟고 이제 여러분만의 굵직한 기준을 써내려갈 차례가 온 거죠.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가슴 뛰는 질문 하나 남겨두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자꾸 여러분을 연봉이나 구독자 수 같은 숫자로만 평가하려고 들 때 여러분 내면에 깊이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워보세요. 20인의 위대한 멘토들이 지금 여러분 뒤에서 열렬히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나침반은 오늘 어떤 미래를 가리키고 있나요? 깊게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여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